복수해 봅시다. 좀 띄엄띄엄 봅시다. 이번 문제 요거는 쉽잖아요. 자, 지금 돌림힘이 두 가지 존재하지. 회전축을 기준으로. 요거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 맞지? 요거는 시계 반대 방향.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힘을 물었으니까 편하게 요거 구하면 되는 거 맞지? 항상 회전축과의 거리랑 힘이랑 곱하면 되잖아. 이게 타우죠, 그죠? 타우 1은 F1 곱하기 R1 뭐 이건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돌림 힘을 구하는 방법. 자, 이것도 이제 결국은 F를 활용해서 돌림 힘을 구하는데 F는 사실은 회전축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건 요 힘을 원하는 거잖아, 맞지? 요 힘. 그래서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건 요 F가 주어졌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요 F'을 이용해야 하거든. F'을 구해서 회전축과의 거리 R을 곱해서 돌림 힘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요거 직각삼각형 그려보면 야, 요게 F거든. 그러면 요게 뭐냐? 요거 분의 요게 뭐야?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지? 그럼 봐봐.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결국 이거잖아. F분의 F'이 코사인 세타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 코사인 사인을 외운다기보다는 요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은 얘들아 F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한다는 건 F 곱하기 F분의 F'을 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나와? 요 값이 바로 F가 나오는 거지. 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F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다가 회전축과의 거리 R을 곱한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요게 돌림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림 힘은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R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비율로 푸는 문제들인데 요거 한번 보자 얘들아. 5번 문제 한번 같이 보자. 다 비슷한 유형들일 텐데.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막대의 질량을 묻고 있습니다. 그죠? 막대의 질량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거고요. 자, 한쪽 끝에 질량이 3kg인 물체를 매단 3m 길이의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래 놓고 이 막대의 질량을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거든. 자, 지금 이렇게 해보자. 얘가 지금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모든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힘의 평형, 돌림 힘의 평형 다 이루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보자. 요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생각하면은 3kg에 해당하는 질량 3kg니까 무게가 30N이 돌림 힘이 생기겠죠. 얼마만큼? 30 곱하기 1만큼 돌림 힘이 발생하겠죠. 그죠? 근데 얘가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또 다른 돌림 힘이 있겠지. 뭐 있어? 막대의 무게에 의한 돌림 힘이 있겠지. 막대의 무게 중심은 여기 아니야? 정중앙? 그러면은 총 막대 길이가 3m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5m가 되면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되는 거예요? 0.5m가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대의 질량을 몰라. 그러면 막대가 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요 힘을 F로 할게. 편하게. 그럼 이제 보이지?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림힘, 요 돌림힘이 뭐하다? 같다로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돌아가지 않고 평형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30N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8의 길이 이퀄. 자, 막대의 무게를 모르겠어. F로 도. 그리고 이 회전축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0.5가 되겠죠. 그럼 요거 얼마 돼야 됩니까? 요게 60N이 돼야 하니까 몇 킬로그램 하면 되는 거예요? 6kg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 몇 번? 4번. 됐죠? 6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무게가 300N인 영이 600N인 뭐 철수가 길이 6m인 시소에 앉아 있다. 그리고 받침대는 시소의 정중앙을 받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받침대가 지금 뭘 받쳐주고 있는 거야? 정확히 사실상 막대의 무게중심을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막대에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길 회전축으로 생각하면은 다 받치고 있다. 지금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 두 명의 사람에 의한 돌림 힘이 정확히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그럼 쉽게 풀 수 있지?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 보자. 기억. 시소는 돌림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 회전하지 않는 거잖아.
맞고요. 영희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 크기는 300N 곱하기 지금 길이가 총 얼마라고만 나와 있어? 6m라고만 나와 있지. 편하게 가자. 요거 질량비가 1대2지. 그럼 여기다가 요 각각의 길이를 곱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각게 나와야 되고. 야, 정중앙을 받치고 있다고 했으니까 요건 3 아닙니까? 그러면 3 곱하기 300 하면 얼마입니까? 900 아닙니까? 그러면은 600 곱하기 얼마 해야 900이 나옵니까? 1.5를 해야 되니까 철수에서 받침대까지 거리는 1.5가 되겠죠. 그러면은 영희의 무게에 의한 돌림 힘의 크기는 300 곱하기 3이니까 얼마가 된다? 900N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해놨죠? 길이는 1.5m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묻진 않았지만은 얘들아, 받침대가 위쪽으로 향하는 힘은 어떻게 돼야 될까? 영희의 무게하고 철수의 무게하고 요 막대의 무게를 합한 만큼 뭐 하고 있는 거야? 받침대는 위로 받쳐주고 있는 거지. 그게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딱 두 가지잖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린 두 가지를 보는 거잖아. 멈춰 있다. 회전도 하지 않는다. 그럼 딱 두 가지지. 첫 번째, 전체적인 위아래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하나. 두 번째는 돌림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했던 거란 말이야. 맞지?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한번 볼까? 요거는 복잡진 않은데 지뢰 문제라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제 지뢰의 경우에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무거운 물체를 작은 힘으로 드는 것이 지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지뢰는 이제 받침점이 있고 받침점에서 거리가 A 대 B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이 물체를 든다. 만약에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린다는 건 딱 이 물체의 무게만큼만 힘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아래쪽으로 돌리는 그 돌림 힘,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B 곱하기 W가 되고요. 이걸 눌러가지고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은 F 곱하기 A가 되니까 이 두 개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F는 넘겨봐. W 곱하기 A분의 B가 되는 거잖아. 근데 눈으로 봐. A가 길잖아. 그럼 분명히 요 A분의 B는 뭐보다 작은 값이야? 1보다 작은 값이니까 무게보다 더 작은 값의 힘으로 뭐 할 수 있다?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얘들아, A가 작아진다는 건 볼래? 이 값이 점점 1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럼 오히려 힘이 더 많이 들겠지. 그러니까 A를 뭐 해야 돼? 크게 해야지 더 힘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A가 작아지면 힘은 적게 든다. 고치세요. 힘은 많이 든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뢰를 원래 좀 유용하게 쓰려면은 긴 지뢰를 쓰면 그만큼 유용해지는 거야. 힘을 적게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 내가 지구 외에 설 공간이 있고, 지구 외에 설 공간이 있고 매우 긴 지렛대와 받침대만 있다면 나는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뭐야? 힘의 이런 응용을 이용해서 적은 힘으로 큰 무게를 들 수 있다.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뢰가 힘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사실상. 물체는 무게보다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렇지. 이게 지뢰의 목적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럼 되겠죠. 그죠? 요거는 계산하는 방법은 이미 설명을 했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것도 지뢰 문제죠. 그죠?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면 야, 우리가 요거를 뭘로 하자? 요거를 받침대, 그러니까 회전축으로 한번 해보자. 회전축으로 하는데 줄 거 볼래 얘들아?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린대. 아직 우리가 뭐 가속도의 개념을 배우진 않았는데 일정한 속도로 들어 올린다는 건 쉽게 생각하자. 물체의 무게만큼만 힘을 줘서 들어 올리면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물체를 그냥 들어 올리면 300N의 힘을 줘서 들어 올리는 게 되겠지. 근데 자,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봐봐래. 요것도 돌림 힘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럼 요것도 돌림 힘이 있을 테니 그 두 개의 돌림 힘이 같을 때 일정한 속력으로 쫙 들어 올릴 수 있겠지. 그러면 저기를 회전축으로 생각하면은 300N에다가 얼마 곱한 것과 A를 곱한 것과 100N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야? A 플러스 B를 곱한 것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식이 나오는 거지. 됩니까? 그러면은 A하고 A 플러스 B가 몇 대 몇이 돼야 됩니까? 요게 1이고 요게 3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A는 1, B는 얼마? 2 되면 되겠지? 그래서 몇 대 몇이 됩니까? 1대 2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겠죠.
A 대 B를 물었으니까. 그리고 계속 봐봐. 10cm 올라갔을 때 이렇게 됐거든. 자, 이런 겁니다.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들어 올리면은 그 물체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고요. 이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이거 쉽게 생각해봐. 그거 생각하면 되잖아. 그 닮은 비 생각하면 되잖아. 봐봐리. 요 길이가 1이지. 삼각형 하나 그려주고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3이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딱 그리면 닮은 삼각형 두 개 보이나? 닮은 비가 몇 대 몇이고 1대 3이잖아.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 비도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3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지에서 얼마 들어 올렸대? 10cm 들어 올렸대. 뭐를? 얘를. 그럼 얘는 몇 cm 들어 올려야 되겠어? 30cm 들어 올려야 되겠지. 그래서 답 얼마? 30cm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무게보다 힘은 사실상 얼마밖에 안 들어? 3분의 1밖에 안 들거든? 맞잖아. 30N 물체를 300이가? 300 드는데 내가 사실상 이 물체를 얼마로 들고 있는 거야? 100으로 들고 있으니까 힘에 대해서는 얼마의 이득을 본 거야? 3분의 1이나 이득을 봤잖아. 대신에 뭘 손해보는 거야? 이동 거리는 손해를 보는 거야. 왜 손해를 본다고 표현하는 거야? 나는 얼마나 들어 올렸는데 3m나 들어 올렸는데 사실상 물체는 1m밖에 안 들어 올라간 꼴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득을 보는 게 있으면 손해를 보는 게 있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지뢰는 힘은 이득을 보는데 이동 거리에는 뭐 한다? 손해를 본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희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잖아. 1의 양은 어떻게 구하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잖아. 힘이 이득을 보는 만큼 이동 거리가 손해를 보니까 사실상 1의 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내용이 연결되는 겁니다. 됐죠? 그게 지뢰 이야기. 10번도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야, 요거 60g과 60g이 정확히 수평을 이루고 있는 거 맞지? 근데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서 당겨야 하는 힘은 얼마야? 두 개를 같이 들어줘야 되잖아. 얼마가 돼? 120g을 당기는 건 확실하지. 맞지? 근데 자, 여기를 회전축으로 생각해봐라 얘들아. 자, 여기에 힘이 걸려 있을까 하고 여기도 힘이 걸려 있을까 아니니? 그 두 개의 돌림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멈춰 있을 거 아니야. 돌림 힘은 요거 곱하기 10. 여기에 걸린 힘 곱하기 20이 같아야 하잖아. 됐죠? 그러면 120 곱하기 10 하면 1200이지? 그럼 여기 20 곱하기 얼마 해야 돼? 60g이 돼야 되는 거야. 결론은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합하면 얼마가 맞다는 거야? 60g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하나 더 써야 답이 나올 거 아니야. 자, 여기를 회전축으로 생각해보자. 뭘 이루고 있노? 돌림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요거 A 무게 곱하기 얼마랑? 10이랑 B의 무게 곱하기 20이 뭐 하단 얘기야? 같단 얘기잖아. 그러면은 10A하고 20B가 같다. 즉 A는 몇 B이다? 2B이다가 되는 거지. 대입합시다. A는 2B, 3B는 60, B는 얼마입니까? 20g. 그래서 이게 20g. 20g이면 A는 얼마가 되죠? 40g. 됐네. 답 얼마? 40.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문제라서 뭐 2m 찾는 거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넘어가시고요. 무게중심. 이제 무게중심이 여기 나오죠? 마찬가지 항상 어떤 물체를 딱 받쳐서 그 물체가 모든 힘이 평형을 딱 이루게 하려면 어떤 조건 만족해야 돼? 전체 힘의 평형도 이루어야 하고 돌림 힘의 평형도 이루어야 하잖아. 그러려면 뭐 해야 하는 거야? 정확히 무게중심을 받쳐줘야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무게중심이다 하시면 되는 거고 설명을 덧붙이자면 항상 무게중심 어디에 치우쳐져 있다? 질량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여기가 정중앙이라고 치면은 왼쪽이 더 무겁잖아. 방망이 쪽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치우쳐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배웠지. 그지?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저울 두 개를 1.6m 떨어뜨려 놓고 있잖아. 판자 위에 사람이 똑바로 누우니까 300N, 오른쪽은 250N을 가리켰다 이렇게 돼 있고 결국 사람의 무게중심이 발끝으로부터 얼마에 있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정중앙이라고 치면은
대략 몸통하고 머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무겁잖아, 다리보다는. 그러면 내 생각에 뭐 여기 어딘가에 무게 중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똑바로 누워가지고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무게 중심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돌림 힘이 뭐 하고 있는 거야?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되냐? 근데 야, 저울이 이 사람을 300으로 받치고 있다는 건 쉽게 생각해. 저울의 스프링이 이 머리 쪽을 위쪽으로 얼만큼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300N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 다리 쪽 저울이 250을 가리킨다는 건 요 위쪽으로 저울이 사람 다리를 250만큼 밀어주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길이를 모르니까 x라 할까요? 그럼 요 길이는 1.6 빼기 x가 되는 거 맞나? 그럼 미지수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지? 그럼 식 세우면 되잖아. 뭡니까? 300에다가 얼마 곱하고 x 곱한 거 하고 그 다음에 250에다가 1.6 마이너스 x를 곱한 게 같다. 이게 뭘 이루고 있다? 돌림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까지는 구할 수 있겠지? 1차 방정식일 뿐이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케이스를 다뤄봐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딱 그겁니다. 힘의 평형과 돌림 힘의 평형 그 두 개로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됐냐? 그 다음 자, 원통형 막대 끝에 납작한 원판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물체가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야. 어떤 물체 두 개? 막대 하나, 원판 하나. 근데 막대도 일정한 모양을 하고 있고 원판도 일정한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무게중심은 중심에 있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중심이 어디냐고 하면은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는 L을 절반한 게 요게 무게중심까지 거리가 되겠지. 그 다음에 원판도 모양이 일정하니까 요 원판의 중심 여기가 무슨 뭐가 되겠어? 바로 원판의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여기까지 문제 없냐? 자, 기억. 막대의 무게중심은 그렇지. x 이퀄 어디에 있다? 2분의 L에 있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원판의 무게중심은 x 이퀄 어디에 있다? 여기잖아. L에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지. 됩니까? 그러면은 얘들아 물체 전체의 무게중심은 일단 칠판 봐봐. 얘 혼자 있으면 여기가 무게중심이잖아. 그럼 이제 합쳐서 한 물체로 생각해봐. 질량이 어디에 모여있어? 아무래도 원판 쪽에 모여있지. 그럼 분명히 무게중심은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이 무게중심에다 받침대를 딱 놓으면 이 물체는 뭘 이루게 되겠어? 평형을 이루고 정지해 있을 수 있게 되겠지. 이해합니까? 그렇다면 무게중심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무게중심을 회전축으로 생각하면 이 물체는 돌림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거라는 건 예측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걸 내가 식으로 한번 써볼게. 자, 이 막대의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있고 얘의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이걸 뭐 이렇게 할까? F로 하고 이거는 1.5배니까 1.5F로 할게요. 문제 없지? 그럼 요 길이 얼마 모르잖아. 요 길이. 모르니까 뭘로 해? X로 해. 요 길이는 2분의 L에서 뭘 뺀 거야? X를 뺐겠지. 문제 없냐? 그러면 식 써보자. 돌림인 평형 이용하자. F 곱하기 회전축과의 거리 얼마? X 하고 또 얘는 아래쪽으로 1.5F인데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L 마이너스 X가 되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F 날라가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야? 충분히 X가 몇 L인지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구해보면 아마 0.8L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계산하면. 되냐? 그러니까 뭘로 푸는 겁니까? 무게중심을 회전축으로 잡아놓고 돌림힘 평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비슷한 문제들인데 요거 한번 보자 얘들아. 19번 한번 보자. 몇 개만 더 보자. 자, 지금 이제 포인트가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 얘들아 돌림힘부터 보지 말고 위아래 작용하는 힘부터 한번 구분을 좀 해보자. 자, 일단 받침대는 떠받치고 있으니까 요게 뭐예요? FO. 무리 없지?
어디로 힘 작용해? 위로 힘 작용하지. 자, 요거는 뭐야? 위로 받치고 있으니까 요게 뭐가 돼요? FP. 요것도 역시나 위로 작용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거는 막대의 무게중심이니까 어디로 작용하고 있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 다음 물체의 무게도 있으니까 얘도 어디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무게만큼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어쨌든 얘가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잖아. 그럼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FO랑 FP를 합한 것이 막대의 무게와 물체의 무게를 합한 것과 뭐하다? 같다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 맞냐? 그러면은 FO랑 FP는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4 곱하기 중력가속도 10이랑 1 곱하기 10이니까 40, 10이제? 그러면은 40N 하고 10N을 더한 것과 같다. 50N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냐? 이제 FO든 FP든 하나만 구하면 끝나네? 야, 요거를 뭘로 생각하자? 회전축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들 알다시피 돌림힘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딜 기준 잡아도 평형을 이루어야 하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으면은 요 녀석에 의한 돌림힘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힘이죠. 그 다음 반대랑 반대가 요거 두 개잖아. 그럼 요 두 개의 돌림힘이 합이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 한쪽으로 몰아서 가려면 요거를 회전축으로 잡지 말고 요거를 회전축으로 잡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노? 요걸 회전축으로 잡으면 얘는 반시계 요거랑 요거는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이 되니까 그 두 개가 같다 하셔도 됩니다. 후자로 갑시다. FP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1하고 3이니까 얼마죠? 4 이퀄 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은 40 곱하기 3 120N 더하기 10 곱하기 요 길이가 6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3이니까 이것도 1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 1, 3이니까 5m. 그러면 10 곱하기 5니까 돌림힘 50N 이렇게 되겠네. 돼요? 그러면은 170 나누기 4 하면 되잖아요. 맞냐? 4, 46, 4, 5, 20 뭐가 얼마냐? 42.5가 되겠네. 여기 있네. 답 이거밖에 없네. 그치? 두 개 더해가 얼마니까? 50이니까 50 빼기 42.5 하면 7.5 해서 다 몇 번? 2번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나요? 요것도 이 구조물의 안정성 문제도 한번 보자. 23번 문제 한번 보자 얘들아. 너희 지난 시간에 이제 구조물 안정성 이야기할 때 핵심은 그거였잖아.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게중심이라는 것이 이 밑면을 범위를 넘어서면 넘어지는 거고 맞나? 밑면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뭐 하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고 다시 복원력이 작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얘를 막 기울였을 때 무게중심이 요까지는 가능한 거야. 그지? 그렇잖아. 요 밑면을 넘어서지 않은 요까지는 가능한 거야. 그러면은 요게 이제 대각선 길이가 되니까 대략 모양이 요렇게 넘어가는 거지. 요렇게 넘어가서 요렇게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야. 넘어가가지고. 근데 여기서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지. 왜? 무게중심이 뭐 하니까? 요 밑면을 넘어가니까. 됐죠? 근데 요까지가 이제 최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세타의 최대값은 얘들아 요게 세타의 최대값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최대값 될 거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실 대각선 길이가 돼야 되는데 그림이 조금 못 그리긴 했지만은 요게 대각선 길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세타면 요것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90 마이너스 세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요 대각선 길이 잡았을 때 요 값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세타가 돼야지. 왜냐면 요게 90이니까. 그렇잖아. 요거랑 수직이면 세타, 요게 90 마이너스 세타, 요건 다시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문제에서 원한 게 뭐야? 탄젠트 세타를 원했잖아.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요게 10, 요것도 10이네. 요거 10이고 요거 얼마 되는 거야? 12가 되니까 탄젠트 세타는 12분의 10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 6, 12, 2, 5, 10 해서 탄젠트 세타가 6분의 5이다.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됩니까? 그림 잘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그러면 속력 속도까지는 했냐? 했는데 요까지만 딱 했지, 그지? 오케이. 자, 요거부터 합시다. 2번부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잠깐 하면은 내가 속력과 속도를 가르쳐 줄 때 핵심은 뭐였지? 경로를 무시하지 않고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거리를 변이라고 한다. 중간에 경로를 따져가지고 실제 이동한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한다.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다. 즉 부호가 없다. 그 다음에 변위는 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방향도 있다. 그래서 변위를 가지고 구한 건 평균 속도, 방향이 있다. 즉 부호가 있다. 거리를 가지고 구한 건 평균 속력이니까 뭐만 있다? 방향은 없고 크기만 있다. 요까지 했었다. 그지? 자, 2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3 과학이나 사실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없는 것이 이 속도가 지금 음수가 되고 있잖아. 우리는 사실상 속력만 위주로 배웠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중등 수준이나 통과 수준에는 절대 이런 그래프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속도가 어떨 땐 플러스고 어떨 땐 마이너스잖아. 메모하자 옆에다가. 자, 선생님이 속도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 변위의 부호였고 그 변위의 부호가 뭐라고 했어? 운동 방향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 옆에 적어줘. 속도의 부호는 뭘 의미한다? 바로 운동 방향을 의미한다. 됐죠? 속도의 방향은 부호는 운동 방향을 의미한다. 하나 적어주고요. 자,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텐데 물리에서 그래프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울기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면적을 활용하든지. 자, 기울기가 뭐다, 면적이 뭐다 외울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면 확인해 보면 돼. 야, 기울기는 뭐야? 시간 분의 속도가 기울기야. 면적은 뭔데? 시간 곱하기 속도지. 우리 요거 직전에 뭐 배웠어? 속도는 시간 분의 변위. 그러면 시간 곱하기 속도는 뭐겠어? 변위가 되겠지? 하나 더 적자. 요 그래프에서 면적이 뭘 의미한다는 거야? 바로 변위를 의미한다는 거야. 위치 변화야. 그럼 자, 그래프 해석할게. 야, 요 면적이 얼마냐면은 요 면적 계산하면은 600m거든. 근데 15초가 되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어. 15초 때 운동 방향을 바꾸었구나 예측할 수 있지. 그러면 면적이 600이라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플러스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600m 갔다가 몇 초가 되었을 때 15초가 되었을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실제로 수학적으로 이 적분값을 구해보면 적분값이 음수가 나올 거야. 적분 몰라도 괜찮아. 면적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요 삼각형 면적값 얼마야? 5, 60, 2분의 1 곱하면 150이잖아. 어디로 150 온 거야? 반대 방향으로 얼마가 온 거예요? 150m를 되돌아왔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해석을 한 적이 없지. 이런 글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600m 갔다가 150m 돌아왔잖아. 이동 거리 얼마가 되는 거야? 이동 거리는 총 750m가 이동 거리 되는 거고 걸린 시간은 몇 초니까? 20초니까 요 계산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 속력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 갔다 왔건 그냥 갔건 관심 없어. 오로지 처음 위치와 최단거리 마지막 위치.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예요? 450m가 되잖아요.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변위가 되는 거야. 그럼 변위는 플러스 450이니까 얘를 20으로 나눈 게 뭐가 되는 겁니까?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리랑 변위만 잘 비교하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죠? 기본 문제 한번 넘어가 볼래 얘들아? 페이지 넘겨서 이거 네 문제 있을 겁니다.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봐보자 얘들아. 1번 문제. 자, 기억.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다면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경로와 관계없이 아마 변위는 같을 겁니다. 근데 변위는 같다고 했네. 근데 이동 거리는 이제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면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최단거리 캐봐야 0이잖아. 그러면 변위는 뭐이다 뭐 빠진 것 같은데 여기 적어라. 0이다. 빠진 것 같아. 0이다. 그지? 그래서 맞는 말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직선 운동이 아니란 얘기는 얘들아 봐봐라. 이렇게 가는 거 맞나? 직선 운동이 아니면은 그럼 요 곡선의 길이가 이동 거리가 되는 거지. 근데 야, 변이는 항상 출발점과 도착점의 최단거리가 변이잖아. 그럼 눈으로 봐도 누가 커야 돼? 이동 거리가 크고 변이가 작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있잖아. 변이는 최단거리고 이동 거리는 실제 거리니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이게 맞아.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이동 거리도 직선 운동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변이가 거리보다 커지는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문제에서 직선 운동이 아닌 경우 변이의 크기는 이동 거리보다 항상 크다. 이런 경우는 그 어떤 경우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됐냐? 답은 기억, 니은이 답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문자가 빠졌는데, 자, P에서 Q까지입니다. 문제가 좀 빠졌네요. Q까지. 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나뭇잎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그림 보고 푸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요것도 직선 운동 아니지 얘들아? 너희가 보고 있는 요 곡선의 길이가 이동 거리 맞아? 변이의 크기는 요거 아니야? 최단거리. 누가 더 커? 이동 거리가 더 크지. 그러면은 이동 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크다로 고치세요. 틀렸습니다. 니은. 얘들아, 속도의 방향 적어볼까? 속도의 방향은 뭐하고 똑같아야 되니? 운동 방향하고 똑같아야 합니다. 자, 조금 확대해서 그려볼까? 지금 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곡선 운동의 경우에는 운동 방향이요, 접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의 운동 방향은 요 점에서의 접선 방향. 요 점에서의 운동 방향은 요 점에서의 접선 방향. 오케이? 요 점에서의 운동 방향은 여기서의 접선 방향이니까 끊임없이 운동 방향이 바뀌고 있는 운동인 거지.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은 뭐하다?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계속 바뀌는 거지. 동쪽, 서쪽, 동서쪽 계속 바뀌는 거지. 근데 야, 등속도 운동을 하려면 속도의 크기도 크기지만 방향도 일정해야 되거든. 당장 방향도 일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등속도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됐냐? 답은 니은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그래프 한번 분석해 봅시다. 뭐 기울기니 면적이니 이런 걸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프를 그대로 해석해 볼게. 자, 지금 y값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위치죠. 처음에 도착점이 처음에는 출발점이 제로에 있었거든. 근데 5초가 지나니까 출발점으로 몇 미터 멀어져 있어? 15m 멀어져 있지. 그러면은 일직선상에서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를 일단 멀어졌어? 15m를 이동했어. 5초 동안. 근데 다시 위치가 감소하고 있어. 뭐 했다는 거야?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왔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5초 후에 운동 방향을 바꿔서 되돌아온 거야. 근데 되돌아와서 어디까지 되돌아왔어? 출발점에서 5m 떨어진 위치까지 되돌아왔지? 그럼 얼마를 되돌아와야 되겠어? 10m를 되돌아와야 출발점에서 5까지 되돌아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15m 갔다가 몇 미터를 되돌아온 거예요? 10m를 되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출발점 기준으로 도착점이 출발점에서 얼만큼 떨어진 위치가 돼요? 5m만큼 떨어진 위치가 되니까 10초 때 위치가 5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메모해. 요 위치에서 뭐 했다는 거야? 운동 방향을 뭐 했다? 바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운동 방향을 바꾸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그러니까 뭔가 외워서 풀라 하면 안 돼. 문제가 주어지면 그 그래프를 분석해서 풀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야, 0초에서 10초까지 평균 속도 아니잖아. 평균 속력이면 뭘로 풀어야 해? 이동 거리로 풀어야지. 15m 갔다가 10m 돌아왔잖아. 총 이동 거리 얼마가 돼요? 25m가 되고 걸린 시간은 10초. 고치세요. 2.5m/s.
자, 니은 이번엔 0에 10초까지 평균 속도 갑니다. 걸린 시간이 10초고요. 자, 15 갔다가 10 돌아왔더니 처음 위치 찍고 마지막 위치 찍어. 얼만큼 떨어져 있어? 플러스 방향으로 5만큼. 변이는 5일 뿐이잖아. 됐죠? 그럼 평균 속도는 얼마? 0.5m/s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미 했지? 5초일 때 뭐 했다? 운동 방향을 바꾸었다. 답은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4번은) 아까 했던 이야기잖아요. 선생님이 그래프 나오면은 기울기와 면적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외울 생각하지 말고 곱해보고 나눠보고 하라니까. 보자. 야, 넓이는 세로랑 가로랑 곱하면 되잖아. 가로가 뭔데? 시간. 세로가 뭐야? 속도. 시간 곱하기 속도가 뭐야? 변이 아니야? 그럼 저거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변이. 보니까 등가속 운동하고 있네. 등속 운동하고 있네. 속력이 일정한 운동. 계속 보자. X축 시간이지. Y축 위치지. 그럼 기울기는 뭐분의 뭐야? 시간 분의 위치잖아. 뭔데? 속도. 그래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속도. 맞지? 이거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지?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속도의 부호도 양수야. 1차 함수는 기울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얘는 무슨 운동하고 있는 거야?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운동? 등속 운동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속도, 시간, 넓이, 변이. 오케이? 야, 3번 고쳐라. 가짜 빼야지. 기울기는 그냥 속도. 가짜 빼세요. 3번이 답이야. 그 다음에 위치, 시간 그래프의 넓이에 해당하는 물리량 없다. 확인해보자. 너희 시간 곱하기 위치하는 거 배운 적 있니? 없지? 없는 거 맞아. 맞지? 적어도 배운 적 없잖아. 이러한 운동은 에스컬레이터나 무빙 워크, 등속 운동. 맞는 말. 답 뭡니까?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이야기 한번 해보자. 우리가 오늘 할 텐데 이 물리원 사실 1단원 내용이 주가 등가속도 운동이거든. 근데 야, 등가속도 운동을 배우는데 가속도를 안 배우고는 무리가 있겠지. 그러니까 가속도를 먼저 배워보는 겁니다. 자, 가속도하고 속도가 관계가 있느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지. 근데 또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가속도랑 속도가. 자, 속도는 얼마나 빠르냐 하는 게 속도지. 가속도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줄 거 봐.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에 포커스를 맞춘 물리량이 가속도야. 정의가 그래. 1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화했느냐가 가속도고요. 구하는 방법은 시간분의 속도 아이디. 속도 변화량이야. 우리가 물리 공부하다 보면 변화량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 사실. 그래서 변화량이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앞으로 변화량 묻잖아. 쉽게 생각해서 이거야. 항상 변화한 D의 값에서 뭘 빼주면 돼? 변화하기 전의 값을 빼주면 돼. 그러니까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면 돼. 2에서 4 됐다. 4 빼기 2. 됐지? 만약에 4에서 2 됐다. 그러면 변화량은 2 빼기 4 해서 그냥 있는 대로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면 되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항상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2초 동안 6m만큼 증가했다는 건 플러스 됐다는 얘기지? 그럼 속도 변화가 얼마? 6, 시간은 몇 초? 2초 하면은 가속도 얼마 되는 거야? 3m/s 제곱이 되는 거야. 야, 물리에서는 단위가 공식이거든. 그러면 가속도의 단위는 속도의 단위를 시간 단위로 나눈 게 가속도 단위야. 속도 단위가 뭔데? m/s잖아. 요 속도 단위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가속도의 단위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m/s 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됐지? 야, 근데 가속도는 구하는 건 굉장히 기계적이기 때문에 별게 없어요. 가속도는 오히려 해석이 중요한 거야. 봐봐.
가속도가 플러스 2래. 그러면 일단 플러스가 앞에 보인다는 건 가속도는 속도 변화에 포커스를 맞춘 건데 플러스니까 속도가 뭐 하겠다는 거야? 증가하겠다는 거야. 1초에 얼마씩 증가하겠다는 거야? 2씩 증가하겠다는 거야. 무리 없지? 가속도가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속도는 뭐 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거야. 얼마씩? 1초에 2씩. 어렵지 않잖아.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속도가 0이 아니야. 정지해 있는 게 아니야. 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저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운동하고 있다는 거야? 바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부호가 있는 물리량은 부호와 크기를 따로 보라고 했잖아.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속도 증가, 부호가 마이너스면 속도 감소. 앞에서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이라고 했지. 가속도의 부호는 줄 거 줘라. 뭘 결정한다? 속도의 증가냐 감소냐. 증감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양수이면 뭐 한다? 속도가 플러스 된다. 증가한다. 가속도가 음수이면 속도가 마이너스 된다. 감소한다. 가속도가 0이면 속도가 일정한다까지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문제 한번 봐봐요. 직선도로를 15m/s로 달리고 있었대. 보통 있잖아, 물리에서 처음 속도가 주어졌지. 뭔가 변화되기 전에 그걸 보통 최초 속도라고 해서 V0라고 많이 표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V0 그러면 뭔가 변화가 생기기 전 속도. 그 다음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줄 거 봐. 가속도가 마이너스 5야. 의미부터 해석하세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5라는 건 속도가 1초에 얼마씩 감소한다는 뜻인 거예요? 5m/s씩 감소한다는 뜻인 거야. 맞지? 어렵지 않잖아. 자,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야, 15m/s로 잘 달리고 있었는데 몇 초 후에 정지하겠냐 하는 거거든. 공식 쓰지 말고 의미로 해석하자. 야, 1초가 지나면 속도가 얼마 될까? 가속도가 마이너스 5니까 그렇지. 5만큼 감소할 거 아니야. 얼마가 되겠어? 이거 어렵지 않잖아. 그 다음 1초가 지나면 또 5가 되겠지. 그 다음 1초가 지나면 제로가 되겠지. 몇 번 지나니까 제로가 됐어? 3번 지나니까 제로가 됐지? 몇 초 후 정지한다? 3초 후 정지한다. 이렇게 푸는 거야. 공식으로 풀면 이런 거지. 자, 가속도 A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야. 처음 속도가 15인데 나중 속도가 제로야. 속도 변화가 얼마야? 나중 빼기 처음. 얼마? 마이너스 15. 델타 V가 마이너스 15. 가속도는 얼마? 아까 마이너스 5. A는 마이너스 5. 끝난 거 아니야? A 마이너스 5, 델타 V 마이너스 15. T는 얼마? 3초.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나는 지금은 전자를 선호합니다. 그래프에 해석하고 가속도가 주어지면 의미를 해석해서 푸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일정 수준 이상 되는 문제는 공식 탁 넣어서 풀지를 못해. 의미를 해석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너무 공식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공식이 매몰되지 말라는 거야. 의미를 항상 해석하고 운동을 분석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고. 됐지?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 얘들아? 자, 2번 문제 보면은 지금 무슨 그래프가 주어졌어?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주어졌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래프는 시간 속도 그래프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습을 해야 돼.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시간에 따른 속도로 고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지금 뭐 할 거냐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를 그려볼 거거든? 항상 제일 먼저 확인할 거. 처음 속도 확인하세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했지? 그럼 처음 속도는 제로에서 출발. 됐지? 그 다음 봐. 야, 가속도가 2지. 속도가 1초에 얼마씩 빨라지는 거야? 2씩 빨라지는 거 맞지? 그럼 1초에 2 빨라지고 2초면 4 빨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2초 후 속도는 얼마가 되면 돼? 4가 되면 되지. 그래서
2초 후 속도가 4m/s. 무리 없나? 그 다음 가속도 얼마야? 마이너스 4. 1초에 얼마 감소해? 4씩 감소. 몇 초 흘렀어? 2초 흘렀지. 얼마 감소하면 돼? 8 감소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4 빼기 8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럼 이때 시간이 몇 초예요? 4초. 이거 1차 함수니까 내가 이거를 3이라고 하는데 뭐 불만 없잖아. 됐어? 뭐 했다? 3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었다. 여기서는 안 보이잖아, 그게. 여기 오니까 보이잖아. 계속 봐. 야, 요 면적 구하면은 이동 거리지. 어디로 이동 거리야?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 거리잖아.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지? 6m 맞나? 아까 연습했었잖아. 오른쪽 방향으로 몇 미터 간다? 6m 간다. 요 말이잖아 지금. 그래서 3초 때 뭐 했다? 운동 방향을 바꾸었다. 그래가지고 요 면적은 얼만데? 2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 운동 반대 방향으로 얼만큼 다시 이동했다? 2m만큼 다시 이동했다. 야, 이동 거리 얼마냐? 8. 6 갔다 2 왔으니까. 만약에 위치 변화를 묻는다면 처음 위치에서 얼만큼 오른쪽으로 4m만큼 떨어져 있으니 위치 변화는 플러스 4. 그러면 8을 4로 나누면 평균 속력. 플러스 4를 4로 나누면 평균 속도. 우리 배운 게 그거잖아. 그러면은 기억. 자동차는 2초 때 운동 방향 바뀌었다. 말 바꿀게. 2초 때 운동 방향이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나 묻고 있는 거잖아. 확인해. 3초 때 바뀌었잖아. 고쳐. 3. 근데 왜 저런 보기가 나오는 거야? 봐봐. 잘 가다가 2초 때 한번 꺾였거든. 그러니까 실수하기 좋잖아. 필요 없어. 우리 무조건 속도의 부호를 보고 답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기억 틀린 거야. 니은 출발한 지 3초 후 속력. 여기 있잖아. 여기잖아. 그래프 그리면 다 나오는 거야. 틀렸어. 디귿 출발 후 2초 동안 이동 거리. 얘들아 요 면적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얼마니? 4m가 되는 거지. 해서 답은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나중에 물리원 교재를 봐봐. 이 순서랑 많이 달라. 이제 시중 교재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나오거든. 이렇게 어려워 실제 그렇게 풀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화학도 듣고 하겠지만 쌤 화학 교재는 뭐 시중 교재 순서대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물리 교재 같은 경우에 내가 이거 옛날부터 쓰던 교재거든.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 쌓는 구조야. 속도 속력 배우고 그 위에 가속도 배우고 그 다음 등가속도 운동 배우고 그 다음 그래프 해석 배우고 그 다음에 힘 넣고 이런 식으로 쌓아가지고 완성하는 구조거든. 근데 이것만 잘 따라가면 물리원은 잘할 수 있어. 생각보다 쉽게 잘할 수 있어.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안 놓치게 잘 따라와야 돼. 그래서 답은 요거 몇 번 디귿 하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3번 너희가 한번 풀어봐봐. 3번 한번 실제로 답을 달아봐봐. 자, 한번 봅시다. 3번. 자, 어떤 물체가 처음 속력 V0가 10m/s로 출발해서 그래프 그려볼까? 있긴 하지만 가속도가 마이너스 2지. 의미는 1초의 속도가 2씩 감소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쭉 감소하면 되잖아. 이렇게 감소해서 야 10이 제로 되려면 2씩 얼마? 5번 해야 되잖아. 그럼 5초에 아마 속도가 0이 됐겠지. 그래서 5초가 더 지나면 또 10만큼 감소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우리 연습 많이 했으니까 이때 운동 방향을 바꾸었다고 보면 되고 요 면적만큼 앞으로 갔다가 요 면적만큼 되돌아왔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 면적이 얼마고? 25m지? 그러니까 뭐야? 25 갔다가 25 되돌아왔으니까 이동 거리는 50이 될 거고 요게 평균 속력. 25 갔다가 25 되돌아왔다? 출발점과 도착점 갔다? 변위는 제로. 시간은 10. 10분의 0은 당연히 0이겠지. 그러니까 평균 속도를 묻는다면 제로. 속력을 묻는다면 5m/s를 답하면 되는 거잖아. 됐지? 넘어가 보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메인 내용이죠. 등가속도 운동 이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보통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자유낙하 정도는 배우거든.
사실 뭐 중3 과학에도 충분히 자유낙하 정도는 배우잖아. 사실은 자유낙하가 매우 좁은 의미의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이제 우리는 물리원에서는 다양한 등가속도 운동을 배워보려고 하는 거고, 사실 한 중3이나 고1 통과 수준 정도면 모두 다 그래프로 모두 문제를 사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안 써도. 근데 물리원 수준쯤 되면은 문제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니까 공식을 이용해서 좀 편리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등가속도 운동, 어떤 운동이야?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지, 그지? 그때 쓸 수 있는 공식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공식은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고 그래프에서 결국은 다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저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게. 같이 한번 보자. 자, 저 공식들은 언제만 쓸 수 있냐면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쓸 수가 있거든.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냥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게 뭔데? 출발점 속도니까 뭐라고 하자? V0라고 하자. 그리고 속도가 점점 빨라져 가지고 t초 후 속도를 얼마로 하자? 나중 속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V라고 합시다. 헷갈리니까 이거 지울게. 그래서 처음 속도는 V0, 나중 속도는 V. 문제 없나? 그러면은 야 봐봐. 그래프에서 처음 속도에서 나중 속도까지 요게 의미하는 게 뭔데? 속도의 증가량. 좀 크게 얘기하면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잖아. 맞나? 그러면 요걸 우리 뭐라고 표기할 수 있어? 델타 V라고 표기할 수 있지? 델타 V는 나중 속도에서 뭘 뺀 거하고 똑같다고? 처음 속도를 뺀 것과 똑같다고. 여기까지 맞냐? 그러면 봐봐라. 야, 나중 속도 V는 결론적으로 처음 속도에다가 뭘 더해주면 돼? 요거 이항하면 되잖아. 델타 V를 더해주면 되는 거 맞니? 이런 거잖아. 처음 속도가 얼마였다? 얼마가 변했다? 더해주면 나중 속도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너희 가속도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었지?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은 A의 가속도로 T초 동안 곱한 거 맞지? 그럼 델타 V 대신 뭘 쓸 수 있어? 요거 대신 A 곱하기 T를 쓸 수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 속도에 델타 V를 더한다. 똑같은 말이지? 처음 속도에 AT를 더한다. 여기 있잖아.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뭘 더한 것과 같다? AT를 더한 것과 같다. 결국 AT는 뭐야? 나중 속도는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거잖아. 델타 V를 더한 것과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식 하나는 해결됐지? 그 다음 야, S가 변이거든. 변이. 이동 거리 말하는 거 맞지? 운동 방향 안 바꿨으니까 처음 봐. 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 아까? 변이였잖아. 그럼 면적 구하면 변이 나오는 거 아니야? 면적 가보자. 자, 면적 S는 우리 이렇게 하자. 요 사각형 넓이하고 위에 삼각형 넓이 구해가지고 더할게. 사각형 넓이의 세로가 V0, 가로가 T지. 그러면 사각형 넓이는 뭐가 돼? V0T 맞냐? V0T 더하기 삼각형 넓이 갑니다. 2분의 1 곱하기 요게 T고 요게 델타 V잖아. 그러면 델타 V 곱하기 T를 하면 요게 면적이잖아. 근데 델타 V가 뭐하고 똑같다고 했어 아까? AT하고 똑같다고 했잖아. 그럼 정리해 보세요. S 변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T 곱하면 뭐가 돼? AT 제곱이 되지. 그래서 아까 저기 책에 있는 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공식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면 당연히 답이 나오지. 안 나오면 안 되지. 근데 문제를 풀 때마다 일일이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으니 앞으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이 공식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겁니다. 됐냐?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어? 이제 공식을 조금 활용하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지. 오케이? 보자. 자, 1번 문제. 정지해 있던 자동차. 자, 정리 좀 해보자. 정지해 있던 자동차 V0가 얼마란 뜻인 거예요? 0이란 뜻인 거예요. 야, 봐봐.
S 이퀄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지. 하나만 얘기하고 하자. 요게 0이면 V0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럼 어떤 식이 나와? S 이퀄 V0가 0이니까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 나오지. 야,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 일정하지? 2분의 1은 원래 상수니까 일정하지?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거야? 처음 속도가 0이라면 변이와 시간은 제곱에 비례한다는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어떻게 쓰는지는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문제 돌아와봐. 처음 속도 0이고 가속도가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2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방금 말했지? 요 식을 우리는 쓸 수 있지. V0가 0이기 때문에. 맞나? 뭐잖아. 대입만 하자. S에 얼마 대입하면 되노? 다 나와 있잖아. 9m를 달렸다 안 가나? S에 9대입 이퀄 2분의 1 가속도 2라고 주어져 있잖아. 곱하기 T제곱. 됐네. 몇 초 걸린 거야? T제곱이 9니까 결국 3초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냐? 자, 마지막 속도 물었지? 치만 봐라. 처음 속도가 0이었거든. 근데 이제 속도가 증가하겠지. 야, 1초에 2 증가한다고 했지. 그럼 2초 얼마 증가해야 돼? 2 곱하기 2 증가해야지. 3초면 2 곱하기 3 증가해야지. 그게 AT잖아. 맞아? 그러니까 3초 속도니까 1초에 2씩 몇 번? 3번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0 플러스 6이니까 3초 속도 얼마가 되는 거야? 6m/s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공식을 쓰되 무턱대고 쓰지 말고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너 2번 답 한번 달아봐. 자, 2번 문제 보자. 처음 속력이 10으로 출발해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2야. 지금 뭐 할 때까지야? 정지할 때까지야. 그러면은 처음 속력이 10이었으니까 속도가 10만큼 감소해야 정지할 수 있는 거잖아. 야, 마이너스 2씩 감소해가지고 몇 초가 흐르면 10만큼 감소할 수가 있어? 5초. 그건 어렵지 않잖아. 뭐 굳이 공식 쓸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지할 때까지 몇 초 걸린다는 얘기야? 일단 5초가 걸린다는 얘기야. 맞지? 근데 문제에서 물은 건 시간도 시간이지만 거리를 물었거든? 뭘 구하면 돼? S를 구하면 되잖아. 갑시다. S는 공식이 뭐였지? V0t. V0 얼마? 10. T 얼마? 5초. V0t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 얼마? 2 하면 안 된다. 정확히 마이너스 2를 해야지. 가속도 곱하기 뭐야? 시간의 제곱. 얼마? 50. 그 다음에 이거 얼마? 마이너스 25 해서 위치 변화 얼마가 된다? 바로 25m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식 대입만 하면 되죠. 됐나요? 자, 3번 문제 봅시다. 자, 3번은 쌤이 그래프를 조금 분석하는 것도 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칠판 볼래? 자, 일단 문제 답부터 찾아보자. 야,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대. 그럼 어떤 조건이 주어진 거야? 처음 속도가 일단 0이라는 조건이 주어진 거야. 맞지? 그리고 등가속 운동을 한대. 그럼 원래 등가속 운동이면 S 이퀄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써야 하는데 V0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야? S 이퀄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을 쓸 수 있는 거야. 맞지? 근데 봐봐. 그래프 봐봐. 야, 1초일 때 S가 얼마야? 2잖아. 그럼 S에 얼마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T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되지. 언뜻 봐도 A를 구할 수 있겠네. 그렇지 않냐? S에 2 집어넣고 2분의 1 T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요식 맞아? 요렇게. 맞지? 그럼 A가 얼마 돼? A가 4가 돼야 되냐? 맞네. 그러면 자, 가속도 구했잖아. 요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 4m/s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기억해. 고쳐라.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 4m/s 제곱이 된다. 야, 4초 후 속도를 물었거든? 7번 볼래? 니은에서
4초 후 속도를 물었어. 항상 기준은 처음 속도로 출발해야 돼. 처음 속도가 얼마야? 정지에 있었잖아. 그러면 0이지만 적을게. 나중에 실수 안 하기 위해서. 0에다가 이제 더해지겠지. 1초에 얼마씩? 가속도가 4니까 4씩 증가하겠지. 몇 초 후? 4초 후. 그러면 4씩 몇 번 증가하면 돼? 4번 증가하면 되니까 0 플러스 16이 되겠네. 그래서 4초 후 속도는 뭐가 된다? 16이 된다. 이렇게. 됩니까? 그 다음 4초 후 물체의 위치.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 S. 4초 후 S. 그러면 A에 4 집어넣고 가속도 4니까 T에다가도 4 집어넣고 V0에는 0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잖아. V0 0이니까 안 써도 되지? V0T는 V0T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 4였고 4초 후니까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16 요거 2니까 얼마? 32m가 되겠네. 오케이. 디귿 맞는 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깔끔하지? 공식 활용하면. 여기까지 됐어? 야, 답은 찾았고 요 그래프를 조금만 분석해보자. 뒤에 가면 나오니까. 칠번 봐봐. 이제 이런 거 등가속도 운동 같이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봐봐. 0에서 1초까지 위치가 얼만큼 변했니? 이만큼 변한 거 맞지? 그러면은 0에서 1초 구간에서 결국 1초 동안 얼마가 이동했다는 거야? 2m만큼 이동한 거 맞니? 그러면은 0에서 1초 요 사이에서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가 평균 속도잖아. 속도가 얼마 되는 거예요? 2m/s가 되는 거야. 이거 문제 없지? 그 다음 1초에서 2초 사이에 1초에서 2초 사이면 역시나 몇 초 흐른 거야? 1초가 지났지? 그때 이동한 거리는 위치가 2였는데 얼마 됐어? 8 되었지? 몇 미터 이동한 거야? 6m 이동한 거 맞아? 그러면은 그 다음 1초는 1초 동안 6m 이동했으니까 속도가 얼마 되는 거예요? 6m/s가 되는 거예요. 무리 없지? 하나만 더 하자. 그 다음 1초는 8에서 18 됐잖아. 몇 미터 이동한 거야? 10m 이동한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 2초에서 3초 사이에는 1초 동안 얼마가 이동했다? 10m/s 이동했다. 뭐가 보이냐? 속도가 일정히 증가하는 게 보이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알려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분석해낼 수가 있는 거지. 속도 변화가 얼마야? 4지. 지금 몇 초 간격이야? 1초 간격이지. 그럼 1초에 속도가 얼마씩 변하고 있는 거야? 4씩 변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도 가속도가 4라는 건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편리하게 문제를 주면 편하게 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프를 분석해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뒤에 나오면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됐지? 자, 그 다음 4번 보자. 야, 우리 이제 계속만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우리 등가속 운동일 때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요 공식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지.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보자. 야, 이 공식은 언제 쓸 수 있냐? 등가속도 운동인 때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돼? 어떤 물체가 등가속 운동을 하면 시간과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나타냈을 때 t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럼 거꾸로 가는 거야. 내가 어떤 물체의 운동을 막 분석해가지고 그 물체의 위치를 시간을 가지고 표현을 했어. 이거 t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상수항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걸 만족한다는 건 내가 분석한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한다는 거야? 등가속 운동을 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요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이구나를 캐치할 수 있어.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겠구나 캐치할 수 있는 거야. 하나만 더. 야, t의 개수 얼마야? 이거 V0지. 조식에서 t의 개수가 얼마야? 2라고 되어 있지. 요거는 등가속도 운동이고 처음 속도가 바로 뭐구나? 2m/s 이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요거 맞아? 그 다음
t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2분의 1a지? 저기 t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3이잖아. 그럼 2분의 1a가 3이란 얘기니까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 바로 6m/s 제곱이유나도 이 문제에서 충분히 캐치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되겠냐? 답 찾아라. 기억. 가속도 6. 맞네. 야, 1초 때 속력 갑니다. 지금 봐. 항상 시작은 처음 속도에서. 처음 속도 얼마였어? 2였어. 여기서 이제 증가하겠지. 1초에 얼마씩? 6씩. 그러니까 1초 후라고 했으니까 얼마 증가하면 돼? 2에서 6 곱하기 1만큼 증가하면 되지. 얼마? 8m/s. 맞네. 0에서 2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물었어. 뭘 묻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이거 묻는 거 아니야? 맞지? 조식에 그냥 2 대입해. 그럼 되잖아. 주어진 시기에 2 대입하면 끝나잖아. 2, 4, 4, 3, 12 더하면 16. 오케이. 2초 동안 이동한 거리 얼마? 16 해서 맞는 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나요? 됐지? 5번 가자. 자, 문제 줄 거 봐. 정지 상태에서. 줄 거 줍니다. 정지 상태에서. 줄 거냐? 야,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요식 만족하는 거 맞니? 2분의 1 a t제곱 요거 만족하는 거 맞니? 가속도 일정 2분의 1도 상수. 그럼 뭐가 만족한다고? 변이하고 t제곱은 비례한다는 것이 만족한다. 요거 문제 없냐? 자, 문제로 돌아와 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똑같대. 그러면 요거 t초 하자. 요것도 t초 하자. 요것도 t초 하자. 계속 봐. 야,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 걸리는 거야? t초 걸리는 거 맞아?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 걸리는 거야? 2t초 걸리는 거 맞지? t 더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 걸리는 거야? 3t초 걸리는 거 맞지? 시간이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3이잖아. 즉, 요 값이 1대 2대 3이지. 그럼 제곱하면 1대 4대 9. 요 길이 얼마? 1. 문제 없냐? 요 길이는 4. 요 길이는 얼마? 9. 이렇게 되는 거잖아. 돼요? 그럼 결론 S1이 1이라는 뜻이고 S1과 S2를 더한 게 얼마란 뜻인 거야? 4란 뜻이잖아. 그럼 S2는 얼마가 돼야 돼? 3이란 뜻이잖아. S1과 S2와 S3를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9. 근데 S1과 S2가 더하면 4야. 그럼 S3가 얼마가 돼야 돼? 5 해서 답은 1대 3대 5. 뭘 이용한다? V0가 0이면 변이와 시간은 제곱에 비례한다를 활용하는 첫 번째 문제인 거야. 나오면 내가 다시 이야기한다 했잖아. 됐냐? 너희 6번, 7번, 8번, 9번 네 문제 풀어보세요. 6, 7, 8, 9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봐보자 얘들아. 6번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출제 의도는 이런 거야. 문제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지기는 V0가 사실 0이라고 주어졌어. 근데 이 문제 자체는 어떤 말이 없어. 등가속도 운동이란 말이 없지.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야, 처음 속도가 0이면 S 이꼴 2분의 1 AT 제곱을 만족하지. 그럼 이게 등가속 운동이라면 S와 T 제곱이 비례할 거고 아니라면 비례 안 하겠지. 1초, 2초, 3초 제곱하면 1대 4대 9 2대 8대 18 1대 4대 9 만족하네. 그럼 이건 무슨 운동이 되는 거야? 등가속 운동이 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S와 T 제곱의 관계가 만족하니 무슨 운동이 된다? 등가속 운동이 된다. 그럼 우린 자신 있게 뭘 쓸 수 있다? S 이퀄 2분의 1 AT 제곱을 쓸 수가 있다. 맞냐? A 구하러 가자. S에 얼마 집어넣고 2 집어넣고 T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되잖아. S에 2 집어넣고 T에다가 1 집어넣고 이렇게. 그러면 됐지. 가속도 얼마가 나옵니까? 4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억 이동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요. 봐라. 이동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말 바꾸면 처음 속도가 0이고 등가속 운동이다. 그 말이잖아. 물체의 속도는 시간에 비례한다. 등가속 운동이니까 시간에 비례하죠. 고쳐라. 가속도는 일정해야지. 됐죠? 7번. 야, 줄 거 문제. 기울기가 일정한 비탈면 저 말이 등가속도 운동이란 말을 대신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기울기 일정한 비탈면. 그 다음 정지 상태에서 출발. 그럼 두 가지가 만족되네. 원래는 S 이퀄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만족하는데 처음 속도가 0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요 식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겠네. 결론적으로 S랑 T제곱이 만족을 하겠네. 10cm, 40cm, 90cm. 1대 4대 9. 요게 1대 4대 9. T제곱이 1대 4대 9니까 T는 1대 2대 3. 그러니까 요게 뭐야? T초. 요건 2T초. 요거는 몇 T초? 3T초 하면 되는 거잖아. 됐냐? 답은 1대 2대 3이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됐죠? 8번 가자. 자, 이 8번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역시나 문제에서 아직까지 뭐 특별한 조건은 없잖아. 그냥 이 표만 주어졌잖아. 이번에 한번 분석을 해서 풀어보자. 아까처럼. 지금 한번 봐. 야, 처음에 0초에서 1초까지 몇 초 지났어? 1초 지났지. 몇 미터 이동한 거야? 2미터 이동한 거 맞지? 그러면 처음 1초 동안 2미터 퍼 세크 맞습니까? 평균 속도가. 그 다음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습니까? 6미터 이동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1초 동안 평균 속도는 6미터 퍼 세크 맞지? 한 번 더 해보자. 그 다음 2에서 3초 사이에는 1초 동안 얼마 이동했니? 10미터 이동한 거 맞니? 그러면은 10미터 퍼 세크 맞아? 뭐가 보여? 속도가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 4씩 증가하고 있잖아.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가속도 A는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4미터 퍼 세크 제곱. 무슨 운동? 등가속 운동. 됐어? 야, 등가속 운동인 거 알았으면 뭐 구하러 가자? 처음 속력 구하러 가자. T에다가 1 집어넣고 S에다가 2 집어넣고 S는 V0T 플러스 T에 1 집어넣어야 되는데 2분의 1 A 얼마? 4 곱하기 1의 제곱이지. 요거 2야 이거. 그러면 요거 2잖아. 2분의 1 곱하기 4니까 그러면 아하 V0가 얼마이구나? 0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V0도 0이야. 등가속 운동이야. 그럼 뭘 만족해야 해? S랑 T제곱은 만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시간의 제곱과 위치가 지금 주어진 그래프처럼 일차함수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됐지? 처음 속도가 0이고 등가속 운동이니까 속도도 일정이 증가하겠지? 뭐도 가능한 거야? 시간과 속도 그래프도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될 수 있겠지. 야, 디귿은 어떤 모양이 되면 되냐? 이렇게 돼야 되겠지? 등가속 운동이니까. 그래서 디귿은 답이 안 되는 거지. 됩니까? 답 뭡니까? 기억 니은이니까 3번을 답하면 되겠네. 오케이? 넘어갑시다. 9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또 줄 거 봐라. 정지 상태하고 일정하게 가속 둘 다 줄 거라. 정지 상태도 줄 거고 일정하게 가속도 줄 거고. 그럼 무슨 운동한다는 거니 이거? 등가속 운동한다는 거잖아. 근데 처음 속도가 0이니까 뭘 만족해야 돼? 이거 몇 번째 쓰고 있냐 지금 이걸.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겠다. 그지? 요거 만족해야 되지. 근데 둘에 뭐가 똑같대? 10초 5초면 야 봐봐. 요 t가 몇 대 몇이야? t가 10대 5니까 요 t가 2대 1이야. 그럼 얘들아 요 t 제곱이 몇 대 몇이 돼야 돼? 4대 1 돼야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같은 거리를 간다고 했거든. S가 똑같다고 했거든. 그러면 고민할 거 있냐? A가 몇 대 몇이 되면 되냐? 1대 4가 되면 되잖아요. 그래야 1 곱하기 4는 4, 4 곱하기 1은 4 나올 거 아닙니까? 답 뭡니까? 1대 4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바로 볼게요. 자, 역시나 빗면이야. 동그라미 좀 쳐줘라. 출발하여. 동그라미 쳐. 출발하여. 왜? 처음 속도가 0이란 얘기잖아.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S는 2분의 1 AT 제곱을 일단 만족할 것이다. 야야야. 0.1초 간격이잖아. 잘 봐. 0.1, 0.2, 3, 4, 5, 6, 7, 8, 9, 10. 아, 요까지 오는데 몇 초 걸렸다는 거야? 1초 걸렸다는 거야. 맞아? T가 얼마일 때? 1일 때. S는 미터를 써야 되니까 얼마라는 거야? 1.2m 이동했다는 거잖아. 대입하자. S에 뭐 대입하고 1.2m 대입하고 2분의 1 가속도는 몰라 1초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네. 됐지? A 얼마? 2.4. 오케이. 가속도 2.4. A에서 B까지 걸린 시간 몇 초? 1초. 자, 얘들아, B점의 속력은 몇 초 후 속력이고 1초 후 속력 맞나? 처음 속도 0인데 2.4의 가속도로 1초가 흘렀잖아. 고쳐라. B점 속력은 2.4. 틀렸지? 답은 기억니은. 됩니까?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식이 딱 두 개야. V0 플러스 AT가 나중 속도 V 하나 배웠어. 그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배웠어. 그치? 요 두 식을 이용해서 우리 T를 소거한다고 하면 T AT는 V 빼기 V0니까 T는 A분의 V 빼기 V0 맞니? 그래서 요 값을 여기랑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문자가 사라지노? T라는 문자가 사라지지? 그래서 나온 식이 요 식인 거야. 됐어? 일일이 안 해봐도 괜찮아. 내가 그냥 이렇게 됐다가 설명만 해준 거고, 그래서 나온 식이 요 식인데, 요 식은 언제 쓰느냐? 우리가 지금 이 두 식에서 뭘 없앴지? 시간 텀을 없앤 거지. T를 없앤 거잖아. 그래서 줄 거라. 문제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뭐 해라?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을 쓰면 됩니다. 여기서 V는 뭐라? 나중 속도. 맞지? V0는 뭐겠어? 처음 속도가 되는 겁니다. 됐냐? 자, 그러면 이제 보자. 1번 보자.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기 위해서 100m/s의 속력이 필요하다. 야, 이런 거잖아. 비행기가 딱 정지해 있어. 처음 속도가 0야. 열심히 달려가. 뜨기 직전에 최소한 100m/s는 돼야지 뜰 수 있다는 얘기야.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 100. 그때 가속도는 5야. 뭘 묻고 있어? S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뭘로 하자? 시간을 구해서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배운 값 써먹어보자. 2AS. 자, 2 곱하기 가속도 얼마? 5. 우리가 원하는 것이 S고 나중 속도 100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하면은 뭘 구할 수 있어? S가 1000m라는 걸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활주로의 길이가 최소 1000m는 돼야 비행기가 100이라는 속력을 낼 수가 있고 비행기가 뜰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2번 봐봐. 직선 도로를 10m/s로 달리고 있었어. 그러면 얘들아, 처음 속도가 얼마란 뜻이야? 10m/s란 뜻이야. 정지하는 걸 보고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나중 속도는 당연히 0이지. 정지했으니까. 야, 그럼 이거 가속도 양수 나와야 되냐? 음수 나와야 되냐? 음수 나와야지. 속도 감소했으니까. 근데 뭐가 주어졌어?
10m 이동하고 정지했으니까 S가 10이라고 주어졌는데 또 뭐가 없어? 시간이 없잖아. 맞지? 근데 문제에서 특별한 말 없단 말이야? 그럼 먼저 가속도부터 구해보자. 자, 어떻게 구할래? 시간 없으니까 2 곱하기 써야지. A 곱하기 S는 주어졌잖아. 10. 나중 속도는 0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 10의 제곱. 음수 나오겠네. 마이너스 100을 20으로 나누면 되니까 A는 얼마 나와요? 이건 마이너스 5m/s 제곱이 나오네요. 그럼 야 10이 감소해야 되잖아. 5씩 몇 번? 2번. 그럼 몇 초 후 정지할 것이다? 2초 후 정지할 것이다 하면은 문제 끝나는 거잖아. 됩니까? 2초 후 정지할 것이다. 가속도는 마이너스 5, 소요되는 시간은 2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내가 쓰는 이 공식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라는 이 공식은 언제만 쓸 수 있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 3번 문제를 딱 보니까 지홍이 야가 무슨 공식을 쓰고 있어? EAS를 쓰고 있지. 그럼 지홍이는 어떻게 판단한 거야? 얘가 이 비행기냐? 헬리콥터냐? 비행기가 등가속 운동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쓴 거지. 사실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하잖아. 그럼 힘도 어때야 돼? 일정해야 되거든? 기억 맞는 말이잖아. 맞지? 그리고 지용이는 이 식을 썼다는 것 자체가 등가속 운동한다고 가정을 한 거죠. 니은도 맞잖아. 야, 치만 봐봐. A 자리에 얼마 집어넣노? 31 집어넣었지. 나중 속도에 얼마 집어넣노? 61을 집어넣었지. 그럼 지용이는 얘가 몇 초 운동하고 이륙한다고 생각한 거야. 가속도가 31인데 비행기가 뜨기 직전 속도가 62야. 그럼 몇 초 후에 뜬다고 가정한 거야? 2초 후에 뜬다고 가정한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딕은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걸린 시간이 몇 초이다? 2초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공식을 여러 개 배웠잖아. 근데 모든 공식이 안 풀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최후의 보루는 뭔 거야? 그냥 무조건 그래프 그려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거야. 보자.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초심으로 돌아오는 거지. 0초 때 속도가 6이래. 그래프 그리자. 6이래. 근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3이래. 우리 많이 했잖아 아까. 1초에 얼마씩 감소하면 돼? 이렇게 3씩 감소하면 돼. 이제 좀 더 자유롭잖아. 이거 얼마? 이거 2라고 하는데 무리 없지? 그러면 2초가 더 흐르면 또 4초가 될 테고 그때 속도는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요래 놓고 답을 찾아보자. 기억. 1번. 1초 때 이 물체의 속도. 요거 1차 함수 아이가 얘들아? 요게 1이면 얼마가 되면 되니? 3이 되면 되잖아. 오케이? 맞는 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 공식을 여러 개 쓸 수는 없으니 그래프 그리는 게 편한 거야.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말 바꿀게.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언제? 2초 때. 고치세요. 답이네. 2초 때이다. 3번. 0초 때 위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대. 야, 제일 멀리 떨어지면 되돌아오기 직전 아이가? 요 면적이 얼마고? 6이지. 그러니까 6m 갔을 때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그 다음 돌아오니까. 그러면 3번도 맞잖아. 0에 4초. 야야야. 6m 갔지? 다시 6m 돌아온 거 아니야? 그러면 4초 동안 변이는 제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0에 4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제로가 되는 거고. 6m 갔다가 6m 돌아왔잖아. 총 이동 거리는 12m가 될 거고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평균 속력이 되는 거니까 3 맞잖아. 답은 아까 나왔잖아. 2번. 됩니까? 그래프로 풀 수 있다는 거지. 2번. 자, 처음 속도가 4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거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처음 속도가 4고 쭉 감소를 해. 그래서 2초 때 정지하겠지. 그리고 또 2초가 흐르면은 4초가 될 테고 그때는 얼마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4가 될 것이다. 됐지 이거? 기억. 같은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 1초 동안 속도 변화량 뭐야? 요거 얘기하는 거지? 기억은? 가속도. 무슨 운동? 등가속 운동. 같다. 오케이. 기억 맞는 말. 얼마로 같아? 마이너스 2로 같잖아.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 뭐 보란 얘기야? 부호 보란 얘기야. 야, 지금 한번 봐봐. 가속도는 계속 마이너스 2지 않아? 그러니까 뭐 계속 마이너스지. 근데 2초까지는 속도는 양수인데 2초 이후가 되면 속도는 음수가 돼요. 그러면은 2초 때까지는 반대. 2초 이후에는 방향이 어때? 같다가 되는 거지. 그럼 니은에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반대이다. 틀린 거지. 2초가 지나가면 같은 거잖아. 됐어? 디귿. 야,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뭔데? 이거? V. 속력이잖아. 이건 속력이 일정하니 빨라지니. 빨라지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뭐 한다고 표현해야지? 증가한다 내지는 감소한다고 표현했었어야지. 여기서는 감소하겠네. 맞지? 그러니까 틀렸지. 답 뭡니까? 1번 기억이 되는 거지. 3번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그 시간 가속도 그래프 나오면 뭘로 풀어라 했지? 시간 속도 그래프로 풀으라고 했지? 자, 갑시다. 시간 속도 그래프로 풀 때는 뭐부터 확인해라? 처음 속도 확인해라. 정지 상태. 가속도가 얼마니? 2. 1초에 2씩 증가. 그럼 2초면 4 증가. 됐죠? 2에서 3초 사이 속도가 변화하지 않아. 그래서 속도 변화가 없어. 이렇게 되면 돼. 정지해 있는 거 아니야. 가속도가 0인 건 속도가 일정한 거지. 가속도 마이너스 2. 2초 걸렸지? 얼마 감소해야 돼? 4만큼 감소. 제로가 되겠네. 이 물체는 단 한 번도 운동 방향을 바꾼 적이 없네. 맞지? 그러면 자, 1번. 0에서 2초 사이의 속력은 얼만큼 증가했다? 4만큼 증가했다. 맞고. 0에서 2초 사이에 물체 운동한 거리 요 면적 구하면 되잖아. 몇 미터야? 4미터. 맞고. 2에서 3초 사이에 일정한 속도 등속 운동. 맞고. 0에서 2초 사이와 3에서 5초 사이의 운동 방향은 반대이다. 얘는 운동 방향을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똑같습니다. 답 몇 번인 거야? 4번인 거야. 1초와 4초 때 속력, 야, 1초 때 속력인 것 같은데 4초 때 속력도 인 것 같아. 5번도 맞는 말이잖아요. 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자, 요거 뭐 맞히자. 야, 문제 줄 한번 꺼봐라. 동일한 도로, 동일한 자동차 줄 한번 꺼봐라. 문제에 동일한 도로, 동일한 자동차. 뭘 의미하는 거냐? 가속도가 같아야지. 차도 같고 도로도 같으면 가속도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지금 처음 속도가 30일 때를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20이든 30이든 일정한 비율로 뭐 해야 돼? 속도가 이렇게 감소를 해야 하는 거야. 맞지? 근데 제로가 됐을 때 속도가 시간이 몰라. 그럼 t로 둘게 이렇게. 됐지 요거? 그럼 t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똑같다 했지? 가속도가 똑같다 했잖아. 가속도는 시간분의 0 빼기 20 정확하게 보면 요게 가속도지. 만약에 t초 동안 속도가 30 감소했다면 가속도는 요거 맞니 얘들아? 근데 동일한 도로 동일한 자동차잖아. 두 개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럼 요거 1.5배니까 요것도 1.5배 하면 되잖아. 얼마가 되냐? t 값이 1.8이 되는 거지. 됐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데? 이동한 거리 아니야? 뭘 구하면 돼? 요 면적 구하면 되지?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30 얼마? 27m가 되면 되니까 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숙제! 기본 문제 다 풀어 오시면 됩니다.
일단 일단 풀 수 있는 만큼만 풀어보세요. 내가 다음 주 설명을 좀 해줄 테니까. 13문제만 풀어보시면 돼. 오늘 복습한 거 꼭 다시 풀고 알겠지? 여기까지 합시다.